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조기 퇴근시켜서 직원 자기개발시키기, 그리고 야근시켜서 직원 본전 뽑기. 하나, 둘, 셋 골라주세요. 주 1회 2시간 조기 퇴근만 시켜주시면 1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라고 부르죠. 2022년에 OECD 37개국의 연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1719시간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총 1904시간으로 평균보다 약 200시간가량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 중독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발표가 하나 또 있었어요.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죠. 자, 하지만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요. 대한민국 구직자분들의 인식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근무 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 이슈 노트를 발간을 했는데 살펴보니까요. 31.5%의 취업자분들은 근무 여건을 가장 중시한다고 답을 했고 26.8%의 취업자분들은 임금 수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연봉보다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MZ세대는 집단의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이 월급보다 워라밸이라고 하니까 납득이 가는 결과로 보여요. 자, 근데 그러함에도 기성세대가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게 현실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상사보다 먼저 하는 퇴근이라든지 당일 연차를 쓴다든지 당일 조퇴를 쓴다든지 하려면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라고 하시는 회사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직원분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회사는 추가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책 파헤치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의 이이사입니다. 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총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이 있고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된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이 2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땐 신설된 유형이 훨씬 더 간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간편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소정근로시간이 뭔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이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1일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회사는 9to6를 많이 하잖아요.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게 되면 하루 총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거죠. 자, 기존 유형인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대상자분들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을 해야만 1인당 최대 월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고요. 취업 규칙이라든지 인사 규정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직원이라고 한다라면 신청하면서도 은근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된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제 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유연근무만 활용을 하면 되는 걸로 훨씬 간편해졌다는 거죠. 자, 주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만 단축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이 주 1회에 한 번씩 오늘 불금이니까 2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요거를 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일부 사장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직원이 2시간 일찍 퇴근하면 돈 아깝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조기 퇴근시켜서 직원 자기개발시키기, 그리고 야근시켜서 직원 본전 뽑기. 하나, 둘, 셋 골라주세요. 모두 고르셨나요? 저는 조기 퇴근을 시켜서 직원 자기개발시키기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성장을 해야 그만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근로 환경이 좋아지면 전문 인력들의 유입은 계속될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직원도 회사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전자를 좀 골랐어요. 실제 한국은행의 BOK 이슈 노트에서도
여성 고학력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보다 근무 여건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워라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켜지고 휴가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충분하게 리프레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직원 2시간 일찍 퇴근시키는 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물며 주 1회 2시간 조기 퇴근만 시켜주시면 1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사고찰에서 어떻게 하면 1억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신설된 실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장 근로자의 전체에 해당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 근로자의 30%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100명이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100명의 30%인 30명만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30명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 동안 총 1억 800만 원을 사업장에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들어와야죠. 이 이사님, 저희 회사는 10명 미만의 회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자, 10명 미만이면 최대 지원 한도인 100명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어요. 30%니까 3명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사님, 저희 회사는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대 지원 한도가 100명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500명의 30%는 150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명이 다 받을 수는 없고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0명이 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면 아까처럼 계산해보면 연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회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보다 대박인 거죠. 2시간씩 일찍 퇴근해줬다. 이것만 했을 뿐인데.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첫 번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안 됩니다. 자, 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안 되고요. 임금체불 경험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있다? 그분은 안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해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안 돼요. 그리고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 초과한다? 안 돼요. 자, 그리고 휴게 시간을 늘려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했거나 주 52시간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다?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장만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자, 또 어떤 게 있냐?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는 실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되고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좀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2024년 7월부터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했다라고 한다면 2024년 6월 30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 기준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도 사업장처럼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문득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한 게 있어요.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이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승인 이후에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직원들을 주 2시간 조기 퇴근시킨다는 가정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분들 본인이 받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두 확인을 하셨다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죠. 자, 신청을 희망하신 분들이라면 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참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용센터는 심사와 승인을 거쳐서 최종 심사 결과를 사업장에게 통보를 할 텐데 그러면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면 되고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고용센터는 장려금을 사업장에게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로 직원들이 2시간 조기 퇴근을 했는지 증명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카드나 타임레코더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고 해당 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기간 유형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도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아니다. OX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근로기간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사업자 등록증과 중견기업 확인서, 심사 우대 입증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전자장비 등으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이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회사도 워라밸 장려금 신청 예정입니다. 자, 신청을 하시고 후기도 신사고찰에서 저희 쪽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파헤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의 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